안녕하십니까. 리입니다. 오늘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미국 연준 회의의 결과를 발표하는 파월 의장의 발언과 그리고 재무부 장관인 옐런의 발언에 의해서 미국 주식의 등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미국 시장은 동부 시간 기준 9시 반에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9시 30분쯤에 이제 지수 자체는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관망색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전에 이제 영국에서 그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 투 이어 전년 대비 10.4%를 기록해서 원래 예상했던 9.9%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고 1월에 CPI 10.1%보다 굉장히 많이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아무래도 안 좋겠죠. 그래서 지금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본인들이 요번에 50bp를 올렸죠. 그래서 더 강력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미국 소형 은행 중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도 지금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보시면 리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여전히 불안한 시장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쯤 이제 연준 회의가 보통은 이틀 동안 열립니다. 지방은행들의 총재들이 연준 위원이죠. 연준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틀 동안 회의하고 두 번째 날 오후 2시에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통화정책 성명서와 점도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이제 그 파월 의장이 기자들 앞에서 연준 회의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많은 기관들이 예측했는 것처럼 기준금리는 25bp 인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에서 5.0%가 되겠습니다. 미국은 기준금리 자체가 하단과 상단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은 4.75, 상단은 5%가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제 뭐냐면 지금까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그 결과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게 이제 디스 사이클이라고 해서 이번 기준금리 인상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21년도부터 보시면 0.25에서 지금 4.75까지 역사상 가장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그래프들을 보시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완만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의 영향 그리고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속도가 빨리 오고 연준의 어떤 강력한 대응으로 기준금리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이제 보통 점도표라고 합니다. 연준 위원들이 본인이 한 표를 가지고 이번에 금리 인상의 최종 목표치 금리를 자기 의견을 여기다가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동그라미 하나가 연준 한 명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연준 그
위원들이 5.1%의 최종 금리를 어, 본인들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해석을 하자면 지금 4.75니까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더 올려야 된다는 거를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이번 중소형주 사태 때문에 이번에 금리 동결이나 심지어는 금리 인하까지 예상하는 기관들도 많았었는데 연준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매파적으로 의견을 제시를 한 거죠. 동결도 아니고 이번에 25pp 앞으로도 최종 5.1% 정도까지는 기준 금리를 인상을 하겠다. 그리고 어, 발표 내용 중에 보면 원래 안에 금리 인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인 매파적인 발언을 어,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 요 그래프를 보시면 요거는 패드의 토탈 에셋 혹은 밸런스 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 자체가 현재 그 시중에 돈이 어느 정도 풀려 있는지에 대해서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때 굉장히 시장에다 돈을 많이 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2020년, 22년까지 9밀리언 요거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면 거의 1경 2천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풀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산들이 이렇게 상승을 한 거죠. 그 다음 그래프는 조금 확대를 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중에 가장 많이 돈이 풀렸다가 그 다음에 대차 대조표 축소 혹은 양적 긴축을 통해 가지고 시중에 이제 돈을 유동성을 줄이고 있죠. 근데 이번에 23년도에 이제 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 어, 은행들한테 보조금 지급하고 하면서 지금 어, 일시적인 양적 완화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에는 자산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고 주식시장도 상승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파월의 발언은 원래 기대했던 그대로 그리고 조금 매파적인 그런 성격들을 나타냈는데 지수 자체가 2시 반, 3시쯤에 갑자기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파월의 발언에 대한 그 반응이라기보다는 오후 어제 2시 반부터 워싱턴 DC에서 그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증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시장에 알려졌습니다. 어, 월요일 날 이제 옐런 장관이 그런 발표를 했죠. 미국 정부에서는 이번 은행 사태에 대해서 모든 은행에 대해서 예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상승적으로 방향을 틀었었죠. 근데 어제는 이제 발언을 했는데 모든 은행 예금을 보호하는 포괄적 보험과 관련해 어떠한 것도 논의하거나 고려한 바가 없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다. 이렇게 발언한 내용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그 어, 지수가 그때부터 완전히 폭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최종 마이너스로 이 다우는 다우랑 S&P랑 나스닥 세 개 다 1.5%대 정도로 하락
하면서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의 전 세계 화폐에 대한 어떤 미국의 달러에 대한 강도를 표시하는 건데 보통 지수가 굉장히 빠지게 되면 달러 인덱스 자체가 오르게 됩니다. 현금 선호 현상이 많아지죠. 근데 어제는 이게 마이너스 0. 달러 인덱스가 플러스 0.1% 소폭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게 어제 3대 지수를 나타내는 그래프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미국의 채권을 어제 시장에 나타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파란색이 10년 채권, 녹색이 2년 채권, 그다음에 빨간색이 3개월치 국채 금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 반부터 보시면 이제 소폭 금리가 내려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채권을 매수 강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2시 반, 2시부터 2시 반 이후에 보시면 아무래도 주식은 빠지면서 주식보다 안전한 채권으로 모든 사람들이 몰리면서 채권 금리는 하락을 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많은,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소은행들이나 이런 쪽의 어떤 시스템 붕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많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수가 내렸다고 해서 이게 뭐 큰 하락의 시작이라기보다는 또 내년의 발언이나 그 파월의 발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하루 이틀 정도 좀 잘 살펴가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모두 성투하십시오.